신에너지투자와 오바마케어 지원, 부자세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연방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10월 중순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다시 3개월 더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미국 망명 신청자들을 뉴욕시로 보낸 텍사스 주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주법원이 2022에서 2023 회계연도에 삭감된 380억 달러 규모의 뉴욕시 교육 예산에 대해 시의회 재표결을 명령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이 여전히 유행 중입니다. 일상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있거나 몸이 안 좋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백신과 부스터 주사를 접종받으십시오. 증상이 있거나 노출된 경우 검사를 받으십시오. 코비드-19에 걸린 경우 치료를 위해 의사진료를 받으십시오. 뉴욕,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health/coronavirus를 방문하세요. 퍼시픽 시리뱅크에서 PCB뱅크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에너지투자와 오바마케어 지원, 부자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연방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 및 신에너지 투자에 3,690억 달러,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3년 연장, 처방약값 인하 협상 허용 등 7,40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현재 민주공화의 의석대로 50대 50을 기록했으나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가결됐습니다.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주당이 다수당인 연방하원은 오는 12일 이 법안을 가결시킬 것이 확실시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2조 달러에 달하는 더 나은 재건 법안이 조맨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뒤 예산 규모를 대폭 줄여서 수정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8개월간 이 법안 통과에 주력했다는 점에서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상원 민주당은 특별한 이익을 두고 미국 가정의 편에 섰다. 나는 정부가 미국인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약속했고 그것이 이 법안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저소득층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3년 더 연장되고 처방약값에 대한 인하 협상도 가능해지는 등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10월 중순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다시 3개월 더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3개월 연장해 10월 중순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개월 연장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11월 중간선거 때도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적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다시 연장하면 지난 2020년 1월 말 이후 2023년 초까지 횟수로 4년째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중단하려면 종료 60일 이전에 고지해야 하므로 현재 종료 예정인 10월 13일에서 2달 전인 이달 15일까지 종료를 선언하지 않을 경우 일단 연장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으로 다시 늘어난 상황임을 감안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비상사태를 종료하면 11월 중간선거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란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계속되면 메디케이드 수혜자도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장돼 계속 보험 가입 상태가 유지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미국 망명 신청자들을 뉴욕시로 보낸 텍사스 주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아침 맨해튼 42스트리트 포트 오소리티 버스터미널을 방문해 텍사스를 출발해 뉴욕에 도착한 버스에 탑승한 망명 신청자들을 환영했습니다. 이 버스는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망명 신청자를 두 번째로 뉴욕에 보낸 버스로 아담스 시장은 물론 이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담스 시장은 에벗 주지사가 자신의 주지사 재선을 위해서 중남미 망명 신청자들을 정치적 담보물처럼 악용하고 있다며 이는 부끄러운 행동이고 뉴욕시는 언제나 망명 신청자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 등 이민자 보호 도시를 선언하자 언제까지 이 같은 약속을 지킬지 뉴욕시를 시험해 본다며 망명 신청자들을 버스에 태워 워싱턴 DC와 뉴욕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텍사스 주정부가 지난 5일 약 50명, 어제 약 40명을 관광버스에 태워 뉴욕으로 보냈다며 뉴욕시가 이들의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연방정부에게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뉴욕주법원이 2022에서 2023 회계연도에 삭감된 380억 달러 규모의 뉴욕시 교육 예산에 대해 시의회 재표결을 명령했습니다. 5일 맨해튼 주법원 라일 프랭크 판사는 뉴욕시 교육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 패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4일 예고했던 대로 시의회에 재표결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나온 직후 에릭 아담스 시장은 예산 삭감은 학생 수 감소로 불가피했다며 법원의 판결이 실망스럽다고 즉각 항소했습니다. 당초 6월 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에서 2023 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 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3일 1억 5천만 달러의 예산 복원을 결정했지만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을 필두로 한 의원들은 추가 예산 소식에도 2억 1,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에는 못 미친다며 뉴욕시가 현재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5억 달러가량의 연방 자금을 활용해야 한다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코로나 감염을 넘어 전반적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는 우려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 심장학회 등에 따르면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인 심장 관련 질환과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건수가 팬데믹 이래 급증했습니다. 건강검진이 줄어든 반면 스트레스와 비만이 증가한 탓입니다. 실제로 심장질환 관련 사망 비율은 2019년 전체의 15%에서 2020년 21%로 치솟았습니다. 진통제 등 약물 과다 사용과 알코올 중독에 따른 사망은 지난해 10만 7천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병원 문턱이 높아지자 저소득층 유색인종의 마약성 진통제 의존과 이에 따른 사망률이 다른 인종보다 더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고립과 불안, 우울 등 정신질환은 세계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은 의료기관들이 일반 환자보다 코로나 대응에 집중했고 사람들이 감염을 우려해 정기건강검진과 통상적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을 꺼린 게 큰 이유로 학회는 분석했습니다. 달러화가 나흘로 강세를 이어가면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달러화 가치는 올해 들어 주요국 통화 대비 10% 이상 치솟으면서 20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으며 이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달러화를 사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연준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빅스텝을 이어가면서 달러화 가치가 치솟았고 이는 미국인들의 해외여행에 큰 이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다국적 기업은 해외 제품 수입 대 달러화 거래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달해 수입 의존 국가일수록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 달러화가 부족한 국가는 해외 부채를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디폴트 위기에 몰리기도 합니다. 스리랑카는 달러화가 바닥나 지난 5월 국가 부도 상태에 빠졌고 파키스탄과 이집트 등은 디폴트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다시 반등하고 있지만 최근 기업들의 실적 기대치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추가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미 증시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양 등에 힘입어 사상 최대 상승을 기록한 뒤 올 들어 기준금리가 크게 인상되면서 하락세로 반전됐다가 약간 반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금융정보업체 팩트세트는 S&P 500 지수 소속 기업의 87% 중 4분의 3이 발표한 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넘어서면서 주식 평가 가치 등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평년보다 낮게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등락하는 등 큰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자산관리업체는 기업들의 가치 평가가 공정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되므로 이익 추정치에 대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기업이익이 높게 추정되고 있으므로 3분기 실제 실적 등이 발표될 경우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변동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의 경제인식이 14년 만에 가장 비관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BC 방송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미국 성인 6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미국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82%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답변은 12%에 그쳤고 비슷하다는 답변은 18%를 기록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7%로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인플레이션 대응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29%, 불만족이라는 답변이 69%에 달했습니다. 이외에 11월 중간선거 투표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공화당 지지층의 75%가 투표 의사를 밝힌 반면 민주당은 68%, 무당파는 49%에 그쳤습니다. 유명한 흑인 민권운동가인 알 샤프턴 목사가 자신의 비영리 단체 사무실에 렌트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임대인과 심각한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알 샤프턴 목사가 이끄는 민권단체인 전국 행동 네트워크가 맨해튼 할렘 145 스트릿과 레녹스 애비뉴 소재 빌딩의 렌트 문제와 관련해 임대인으로부터 법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빌딩 임대인은 이 통보에 대해 우리는 알 샤프턴 목사 및 전국 행동 네트워크와 협력해 렌트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며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알 샤프턴 목사는 우리는 누구에게도 렌트비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논란이 된 문제는 임대를 연장할 것인지 또 렌트비가 비싸지 않은지 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샤프턴 목사는 나는 이 문제 전체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 렌트비가 체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샤프턴 목사는 전국 행동 네트워크가 몇 년 전 적자에 시달렸지만 현재는 흑자 상태라고 주장했고 이 단체의 세금 보고서에도 2020년도 38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 샤프턴 목사와 그의 딸 등은 몇 년 전에도 금전적 문제로 말썽을 빚는 등 민권운동가라는 타이틀과는 달리 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8월 8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